경대 북문에서 메인으로 나가게 되면 월세가 작아도 300에서 40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와. 이게 사실 메인 상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도 여기 사실 메인이거든요. 여기 또 비었네. 아니 이렇게 새가 안 나갈 것 같으면 월세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거든요.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익률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스터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드시죠? 산업은 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AI다, 가상화폐다 등등 듣지도 못했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월급이 안 오르는 것 같고, 이런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야심차게 계획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통이 되기 위해서 대구 전 지역을 세분화하여 돌아다녀 볼 생각인데요. 제가 이 지역의 토박이 아니겠습니까? 동네 방네 돌아다니며 발품 팔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보고 느낀 점, 그 동네의 모든 장단점과 팩트까지 이 모든 것을 저와 같이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한 편 한 편씩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구역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터해볼 거 바로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상격 2동, 상격 3동, 대연동에 걸쳐진 대학교로 대구 경북의 명맥을 잇는 국립대학교입니다. 재정 학생 수만 약 3만 5천여 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구 최고의 대학교인데요. 사실 요즘은 학생 숫자가 줄고 옛날의 명성을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북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과 현재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거운 마음보다는 심플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시죠. 여러분, 경북대학교 상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경북대학교 북문인데요. 가장 번화가이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북문으로 나오게 되면 신천대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동쪽으로 가는 것도 접근성이 좋아서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가시성이 좋아 자연적으로 상권이 발달한 곳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늘 대중교통의 아쉬움이 많은 곳이었어요. 대구 최고의 대학교라 하기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죠. 학생들의 염원이었던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 경북대학교를 지나가게 되고 정차역이 이곳 북문 앞에 생기게 됩니다. 진작에 생겼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늦게라도 생긴다고 하니 상권은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고품격 부동산 채널이죠. 대발의 부동산의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이 경북대학교 북문입니다. 그죠? 야, 여기 오니까 네. 뭐 옛날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네. 경북대학교 북문하면 만남의 장소였는데 아, 그렇죠. 학생들이 숫자가 좀 줄다 보니까 네. 상권이 조금은 변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여기 네. 횡단보도, 이 북문 앞 횡단보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네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엄청났어요. 네. 진짜로. 그 영대 정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랑 경대 네. 북문 횡단보도는 24시간 사람이 안 서 있는 데가 없다. 맞아요. 뭐 그런 마법 횡단보도다. 뭐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진짜 유동규가 많았던 것이죠.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살짝 돌아봤는데 상권이 조금은 얼어있다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저랑 같이 오늘 임장하시면서 경북대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가보시죠. 상권이 조금 얼어붙었다 했다 해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 대로변과 그리고 경북대학교 북문 정문의 상권의 토지 가격이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으로 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 골목 지나서 올라가 보게 되면 뭐 상권도 상권이지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학생들의 임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주택단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와, 보세요 대표님. 이 메인 자리가 그러니까요. 신호등 딱 건너와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일 수 있는 여기가 옛날에는 오락실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와. 이게 사실 메인 상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경대에서 들어와서 로데오 거리까지 가기 전 입구인데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비어져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월세가 문제일까요? 소유자분의 가격 정책과 네.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의 가격 정책이 일단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옛날보다는 이쪽으로 몰려드는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에 여기는 정말 학기 중에 이 골목 지나가면 어깨를 맞대지 않고 못 지나갔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 메인에 상가가
도로에다가 이렇게 불이 꺼져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여기는 간판도 또 예쁜 게 생겼네요. 그렇네요. 사실 옛날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죠? 여기 옛날에 일방통행 길이라서 네. 상권이 그렇게 집약적으로 발달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네. 메인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상권이 이렇게 발달되는 거 보면 이 부분을 해석을 조금 한번 해보면 앞쪽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뭔가 상승이 돼 있다 보니까 임대를 채우기 좀 어렵고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런 임대료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가 발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골목 뒤가 임차하시는 분들이 좀 찾아서 또 상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다. 그렇죠. 이게 네. 다른 지역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동성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상권이 옛날보다는 좀 죽었다 해도 실제로 가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1호를 가면 정말 애들 길 잃어먹습니다. 그거를 이제 풍선 효과를 하듯이 동성로에서 집약되어 있는 상권이 지금은 교동 그리고 삼덕동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동성로보다는 월세가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 지금 여기 경대 북문만 봐도 수요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대표님 여기도 오. 여기 사실 메인이거든요. 네. 학생들이 앞쪽 신호등을 지나와서 네. 골목길로 들어오면 여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일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구의 네. 명실상부한 대학교답게 네. 뭐 탄탄한 상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음식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각종 프랜차이즈들이 이 일상권에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스터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네. 아니 이렇게 새가 안 나갈 것 같으면 네. 월세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거든요.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이 월세를 쉽사리 낮추진 못해요. 왜냐?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타 지역에서 건물을 매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건물들을 대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쉽사리 월세를 낮췄다간 건물을 팔지 못하는 실제로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수익률 때문이에요. 10억의 건물을 샀는데 1층 월세가 처음에는 300만 원이 들어오다가 경기 악화로 월세가 200만 원이 들어온다면 10억에 대한 건물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건물이 양도가 안 되면 새 들어오기가 힘들고 새 들어오기 힘들다는 건 상권이 발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스터님 제가 이 코로나 때도 네네네. 제가 이쪽에 한번 뭐 임장도 나오고 구경하러 왔었고 그때는 진짜 공실 많았거든요. 코로나 딱 지나고 나니까 의외로 좀 많이 찼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찾는데요. 왜냐 그때 당시에 네. 뭐 좋은 주인 정책 그다음에 뭐 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정책들이 아. 주인분들에게 무수하게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100만 원 받다가 이제는 약간 한시적으로 80만 원 받는 데도 있었고 150만 원 받다가 막 3개월간 유예해주고 6개월간 유예해주는 여기 건물주들 그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1층과 2층의 임대료가 그때부터 막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대로 월세로 돌아가려고 하니 다시금 임대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도로가 상권에서 들어와서 이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들 안쪽에 있는 주택단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가 입학 시즌이에요. 학생들이 막 이렇게 방도 네. 구해야 되고 부모님 따라 손잡고 처음에 그렇죠. 딱 자취할 수 있는 방들을 아. 구하러 막 다녀야 되거든요. 이삿짐 싣고 오고. 그쵸. 지금 딱 그 시기인데 네. 조금은 조용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어떤 지역을 가든 상권을 분석하거나 그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다른 거 별로가 없고요. 차로 그 지역에 약 2km 반경만 돌아다녀 보세요. 그 이유가 주변에 신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는 더 이상의 신축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조금 줄고 있고 신축이라는 건 건물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기 위해 짓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의 임대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경북대학교 북문 전체로 봤을 때 신축 건축물이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오. 그렇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악화가 되어 있고 네. 학생분들이 자취를 구하려고 많이들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교 주변의 상권을 분석하거나 임대형 다가구주택, 임대형 다중주택을 고를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골목을 따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론 상권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 상권에서 가까운 지역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분석을 해볼 때 다가구주택이냐 다중주택이냐 수익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다중주택도 그렇고 다가구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 안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다중주택은 사실 취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다가구주택은 취사하는 건 괜찮지만 단계수를 늘리지 못해서 수익률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보냐면 실제로 이 도로 같은 걸 걸어봤을 때 우리가 현관이라고 하죠. 공동도어락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창문이 있다. 그럼 네.
다중주택입니다. 그 이유는 다가구 주택은 웬만하면 1층 부분을 플로트로 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럼 다중주택은 1층부터 방을 쪼개서 학생들의 임대 수요를 채우기 위해 1층부터 막 여러 개의 방들이 있거든요. 그럼 현장에 딱 왔을 때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1층 부분에 창문이 있다. 그럼 다중주택. 오른쪽 건물처럼 1층에 필로티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다. 그럼 다가구 주택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네. 대표님 어릴 때 이걸로 계단 없었죠? 아, 이런 계단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 없었죠. 같습니다. 네, 옛날에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공원이 하나 있고 네. 그 공원 앞쪽에 복지센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도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오. 하지만 이제 리뉴얼이 돼가지고 네.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놨고 그 바로 앞에 보면 경북대학교에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신축 건축물이 하나 보입니다. 오, 저기 저 건물인가요? 네, 쌍둥이 건물인데 오. 저거는 현재 뭐 매매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 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오, 아. 지금 보면 네. 이런 상격 3동 행정복지센터가 오. 이렇게나 크게 적혀 있어요. 와, 진짜 크다 건물. 왜냐면 학생들이 아직까진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떼려면 온라인이 많이 발달했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와서 아직 많이 떼니까 민원 업무가 상격동에서는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대표님 이제 우리가 경대에서 가장 번화가 할 수 있는 북문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여기가 바로 메인 상권이라 할 수 있는 로데오 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만 오면 뭐 1차, 2차, 3차, 4차 고민할 필요 없죠. 옆가게 가면 되고 또 옆으로 가면 되고 또 옆으로 가면 되고 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주변에서 그렇게 술 먹는 문화도 많이 없어졌고 맞아요. 선배들이 뭔가 이제 신입생 환영이 한다고 그런 술 먹이는 문화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주인분들이 왜 그런 걸 아, 없앴냐 신세 한탄 하시는 걸 저는 들어봤습니다. 네. 자, 대표님 여기가 이제 진짜 실제 로데오 사거리입니다. 네.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와, 대표님 이거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와. 대표님 학교 다닐 때 이거 당구장 기억나세요? 아, 그렇죠. 제가 49, 50, 물 50이라고. 네, 저는 뭐 빨간 공, 흰 공 서로 잘 맞을 때입니다. 기억나시나 네. 보네. 네. 여기가 제가 어릴 때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횟수로 따지면 약 20년이 넘는 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정말. 만나자고 했어요. 로데오 아, 사거리 앞에 맞습니다. 당구장 앞에서 만나자면 그냥 여기였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그 명맥을 네, 이어내려져 오고 있네요. 경대 북문에서 메인으로 나가게 되면 월세가 작아도 300에서 40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로데오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200에서 300 정도는 1층 바닥 월세가 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바닥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가 경대에서 가장 바닥 권리금이 센 라인 엄청나죠. 로데오 사거리에서 밑에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조그마한 시장이 하나 있는데 네. 저기가 바로 대도시장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저기서 실제로 장을 보면서도 걸어 다녔던 오. 기억이 있는데 네. 학생들이 자취가 딱 정해져 있어요.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방을 구하게 되면 상격 3동 네. 아니면 상격 3동이 조금 시끄럽다 하는 학생들은 상격 2동으로 넘어갑니다. 대도시장 건너편에 있는 동네가 상격 2동이거든요. 네. 상격 2동에서 북문까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과까지 걸어오게 되면 약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저기까지 넘어가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 상격 3동에서 방을 구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노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으니까 네. 여기서 방을 많이 구합니다. 아. 대표님 좀 안타까운 게 네. 여기가 사실 메인이거든요. 여기 또 비었네. 사실 로데오 거리에서 한블록 바로 밑인데 네. 코너의 상가가 비어져 있다는 게 네. 지금 현실을 조금은 반영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저랑 같이 지금 경북대학교 북문에 나와서 임장을 해보고 있는데 네. 북문이 옛날 맞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상권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밑에 이제 공실 스티커 많이 붙어 있으면 맞아요. 느낄 수가 있는데 공실이 진짜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없네요. 지금은 2월 달이니까 학기중도 아니고. 학기 중이 아니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3월 달에 와서 오늘 현장을 다시 임장을 해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푸릇푸릇한 약간 젊은이들의 그쵸.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북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표님과 함께 경북대학교 북문의 상권을 확인했고요. 경북대학교는 북문뿐만 아니라 정문도 약간의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문으로 넘어가서 상권 꼼꼼하게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정문입니다. 경북대학교는 크게 북문과 정문으로 상권이 밀집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문은 북문만큼의 번화가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 또한 북문보다는 정문이 조금 더 저렴하다 볼 수 있고요. 입지적으로는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나 신세계백화점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북문 다 돌아봤습니다. 정문도 돌아볼 예정인데요. 정문도 대발의 부동산 TV의 대표님과 함께 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이제 우리 북문에서 정문으로 넘어왔는데 확실히 북문보다는 정문이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복사하는 집, 그다음 식당가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좀 많았었죠. 북문은 조금 이제 술을 마시는 쪽이라면 네. 뭐 공부의 느낌, 책 냄새가 나는 쪽이 정문이었다. 사실 네. 어떤 대학교를 가든 정문이 발달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영대도 정문이 발달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특이하게 경북대학교는 북문이 발달해 있고 네. 여러분 계명대학교 가게 되면 정문보다는 동문이 발달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뭐 계명대학교도 제2의 뭐 우리가 다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볼 생각인데 네. 정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문보다는 조금 더 네. 학생들의 자취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약간 소소한 그런 상권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큰 프랜차이즈보다는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대중교통이 정문보다는 북문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학생들도 정문에서 굳이 북문까지 가서 네. 밥 먹고 술 마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문보다는 정문이 조금 더 조용하다. 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네. 토지 가격도 북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곳이죠.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장국집을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특징이 딱 보입니다. 부동산들이 진짜 많네요, 1층에. 네, 여기도 다가구 네. 주택이 많아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이 길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네. 학생들이 저기서 진짜 많이 내려오는데 저기 어디냐면 쪽문이에요, 쪽문. 경북대학교는 특이한 문들이 진짜 많아요. 뭐 네. 서문, 테크노문, 쪽문, 북문, 정문 이렇게 수많은 문들이 많은데 거기서 나와서 현재는 오. 입학 시즌이다 보니 방을 좀 많이 구하러 다니는 그런 상태예요. 아까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문이 네. 이쪽 문이거든요. 네. 이 문으로 어. 학생들이 엄청나게 밀려 내려와요. 뭐 네. 북문뿐만 아니라 북문에 신호등이 있다면 네. 정문에 쪽문이 있을 만큼 네.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오. 유동인구를 따라 앞쪽으로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오. 1층에 많은 부동산들과 그리고 약간의 소소하게 1층에서 운영할 수 있는 네. 대표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네요. 또 여기다 보니까 가게들이 또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게 또 한눈에 들어오네요. 딱 보이죠. 확실히 북문보다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만 이쪽 공간에도 있을 건 다 있는. 네. 사실 4호선이 북문에도 영향을 받지만 정문에도 영향을 받아요. 경북대학교가 캠퍼스가 크잖아요. 네. 복현동, 그다음 대연동, 상격 3동, 상격 4동 이게 크게 아우르는 도시철도가 지나가게 되는데 네. 정문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에서 출발해서 공모대교를 지나서 체육관상거리를 지나서 북문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문 앞쪽 대연동을 지나가야만 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분들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좀 어려워도 향후에는 개발 비전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경북대학교를 기점으로 임장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학생들의 니즈를 채우기 위한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학생들의 자취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았던 곳 같았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했던 이곳에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 생기는 호재가 있어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명실 3부 대구 경북의 최고대학교 계속해서 그 문맥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